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주장문을 쓸 때 따라야 하는 글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총 4개 영상을 통해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글의 분량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론, 본론 1번, 본론 2번, 결론에 대한 주장문 템플릿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서론 단락 템플릿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가장 상단 이전 영상에서 같이 리뷰한 교재 문제, 그리고 교재 모델 에세이, 그리고 그 밑으로는 서론 템플릿이 위치해 있습니다. 교재 모델 에세이를 템플릿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더 고득점이 유리한 글로 바꿀 것인가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화면 속 첫 3개 문장은 화제 제시 문장에 대한 선택지를 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개인의 주장과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장점을 쓰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 글의 구심점이 되는 주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 버전처럼 뭐 in my opinion이나 아니면은 뭐 나는 주장합니다 정도의 표현을 물론 쓰실 수도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왕이면은 3인칭 시점에 톤을 유지하는 게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 에세이는 explore 하겠습니다 정도의 표현으로 바꿔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바꿔드렸었는데, 그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템플릿 안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에 this essay will explore 이 표현을 더 길게 바꿔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긴 표현을 통해서 분량을 더 손쉽게 채우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이 뒷부분 공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장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이 화면에 있는 이제 문제 이 내용을 paraphrasing 없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paraphrasing과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템플릿 각 빈칸의 역할만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화제 제시하는 문장으로 가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교재들은 반대편 주장을 쓰는 걸 통해서 첫 번째 문장을 씁니다. 물론 그도 완전히 틀린 방법은 아닌데 조금은 레이지한 방법이니까 저희는 조금 변화를 줄 것입니다. 물론 화제 제시를 이제 제일 쉽게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수사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일반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설명을 너무 깊게 드려야 하다 보니까 저희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화제 제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으냐 이에 대해서도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물론 뭐 신문 기사나 속담을 인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 따라서 너무 많은 암기가 수반이 돼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손쉽게 글을 쓰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3개 선택지 중에서 자기가 제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적인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2, 3번 이 틀을 보실게요. 물론 2개 문장이 나중에 채우고 나면은 의미하는 바는 같고 길이만 다를 터인데, 일단 2번 같은 경우 이 첫 번째 빈칸 같은 경우는 화면 안에 있는 주어진 문제만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조금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은 학생들이 지금 수업만큼 기타 활동을 통해서도 장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디베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만 그대로 갖고 와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추후 뭐 누구 입장에서 디베이트 되고 있습니다. 임의의 대상을 가져다 넣으실 수 있으면은 쓰시면 되는데, 어차피 옵셔널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어떤 대상을 넣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생략하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3회 이제 이 빈 공간 역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빈 공간은 자기랑 같은 주장, 그리고 뒤에 보시는 공간은 반대편 주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채우면서 해석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수업에 대한 집중이 기타 활동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업만큼 기타 활동도 같은
장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도의 문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해 문장을 더 길게 쓴 것이 3번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유의하실 사항은 어차피 같은 내용을 더 길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3번 형태를 쓰시는 것보다는 2번 형태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이 3번 형태를 드린 취지라고 하면은 누군가 만약에 행여나 본론 단락의 분량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에 대비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안 쓰시는 거를 권장을 할게요. 이제 1번 화제 제시하는 문장을 보실게요. 2번이나 3번 템플릿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를 탈피하고 싶은 게 1번의 템플릿인데, 만약에 본인의 이 주장 부분을 이제 쓰기 전에 더 큰 화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큰 화제를 이 공간에 써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은 가장 좋은 형태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무엇인가가 디베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 아이디어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여전히 어떤 대상들 입장에서 디베이트되고 있느냐, 그냥 옵셔널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채워주시면 되세요. 근데 유의하실 사항은 이 부분만큼은 뭐 어떤 시험 문제를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아이디어가 조금이나마 들어가야만 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글을 좀 정리해 볼게요. 3번에 이제 이 화제 제시는 불필요하게 글이 길어지니까 부득이한 상황이라 아니라고 하면은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학생분들이 만약에 1번 이 빈 공간 채울 때 뭐 바로 답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본인의 자신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이제 없다고 하면은 2번 형태의 화제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 2번을 쓴다는 전제하에서 누군가 주실 수 있는 질문은 서론에서 보시는 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이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이제 반복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눈에 좀 거슬리실 수 있을 텐데, 이를 좀 이제 해결해 본다고 하면은 틀을 조금 바꿔 드릴게요. 같은 이 문장도 그대로 문장을 쓰시는 게 아니라 how를 쓰셔도 되고 why를 쓰셔도 되고요. 이 에세이는 내 토픽이 어떻게 임의의 대상들한테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줄여서 쓴다고 하시면은 패러프레이징 하시는 거 걱정 없이 본인의 주장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채워보시면은 how나 why 못 쓰셔도 돼요. 수업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학생들이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틀을 바꿔서 쓰실 수 있고요. 다시 보시면은 결과론적으로 서론에서의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항상 화면 안에 지금 답변이 있다 보니까 뒤에 보시는 이 장점 공간만 잘 써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조금 틀을 더 자세히 바꿔드리면은 앞에서 말하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게요. 세상에 대한 지식도 확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조금 바꿔보시면은 더 나은 직업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점 두 개만 이 빈 공간에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 설명도 조금 추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단락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문장의 개수가 적어도 3개는 필요할 텐데, 화제 제시하는 문장을 1이나 2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문장의 개수가 2개뿐이 없다 보니까 글쓰기 하시는 이 과정 안에서 3개 문장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 추가하는 문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골격을 끊어서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꼭 나중에 3번으로 쓰실 때는 뭐 크게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실 필요가 없지만 1번이나 2번 형태로 쓰실 때는 이 틀을 좀 두 개로 나눠서 써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도입 부분을 만약에 2로 쓴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개 이 빈 공간에 대해서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빈 공간 치우시는 과정 안에서 제가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결과론적으로 암기하시는 거는 딱 반개 문장만 암기하시면 되고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서론을 쓰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각 그 틀 안에서 빈칸의 역할에 대해서만 좀 숙지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론 단락 1번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